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해방의 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웠지만 증시에는 전혀 해방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정말 많이 투자한 M7 빅테크 기업들이 이 관세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죠. 애플 결론부터 말하면 관세 노출도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 주가도 연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6개월 기준의 차트인데요. 지난 연말 2025년이 되기 전에 고점을 찍었던 애플 가격이 현재까지는 약 $30 이상 빠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플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의 정저우라는 지역은요, 애플시티라고 불릴 정도로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요. 여기에 폭스콘 등이 들어가서 생산 아이폰 주요 제품의 생산을 85% 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10% 정도는 인도에서 생산해 오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 같은 고급 제품은 아니고요. 보급형 제품이나 저가형 제품을 담당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일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제품보다는 액세서리 제품이나 에어파츠 같은 제품을 생산 담당하고 있죠. 물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조금씩 옮기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해외 생산에 많은 비중을 싣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일부 칩 설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빅테크 주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 하락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준 것은 최근의 판매 부진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발표하고 판매에 들어간 아이폰 16, 예상보다 판매량이 부진했죠. 특히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출시 이후 6개월간의 판매량을 집계해보면요. 전작인 아이폰 15 대비해서 약 3%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물론 3개월 판매량 대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수치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대가량 판매가 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의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요. 바로 AI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7개 빅테크 기업 가운데 가장 AI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체 인공지능인 인텔리전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또 아이폰에 탑재되는 음성 서비스 AI죠. 시리 같은 경우도 최근 업데이트가 지연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M7 기업도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소는 관세 노출도,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제품은 관세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하드웨어에서도 매출이 아예 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대체로 노트북으로 잘 알고 계신 이 서피스 시리즈는 관세의 영향권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해요.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 그리고 컴팔 등을 통해서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으로 생산을 일부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초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던 2020년 이후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좀 생산 기지를 이전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관세 리스크에는 비교적 적게 노출이 되어 있지만 약점이 있기는 합니다. 향후 AI 수요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최근에 AI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던 프로젝트를 중단 선언한 게 최근 일입니다. 2기가와트 규모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는데 임대 계약, 이 서버 임대 계약을 대량으로 취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 인공지능 거품론, AI 공급 과다론을 다시 한번 던져줬죠. 네, 이어서 다음 기업도 체크해 보시죠. 이번에는 관세 노출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하는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광고 쪽으로 플랫폼이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품에만 관세를 매기는 이 상호 관세 리스크에는
적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 사업이 소프트웨어 쪽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픽셀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픽셀 시리즈에는 이 같은 구글의 스마트폰도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휴대폰이죠. 그만큼 수요는 적고 매출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생산 제품은 중국과 베트남의 기지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매출 대비해서 수익 비중이 5%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라 관세 리스크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M7 기업 가운데 메타와 함께 관세 리스크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의외로 관세 노출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칩을 규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중국에서 이번 주에 전해드렸던 소식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엔비디아 때리기에 나섰죠.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반도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뉴스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이 H20이라는 칩이 중국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높은 에너지 효율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규정은 엔비디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수출 물량, 매출이 전체의 한 13%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미국에서도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무부에서 발표한 블랙리스트 기업을 보면 전체 80개 기업 가운데 무려 50개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거의 다 중국 기업이었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이 AI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슈퍼컴퓨터를 발전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이것이 중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으로 많은 물량 수출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상당하게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AWS, 아마존 웹서비스 쪽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회사의 베이스, 기본 사업은 판매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이 해외 조달 상품 비중이 높은 데다가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 입점한 셀러들이 해외 국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직전 고점, 이 연초 그리고 연말의 직전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40 넘는 가격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최근 온라인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온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나는 비중이 55%입니다. 즉 소프트웨어 쪽을 제외하고 판매 쪽에서 절반 넘는 매출 비중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I 또는 광고 서비스 쪽에서는 약 30%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은 이 판매보다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메타입니다. 알파벳과 함께 관세 노출도는 낮은데요. 기본적으로 광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비중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광고 매출이 높죠. 전체 매출 가운데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등에서 나오는 매출이 98%고요. 기타 매출이 2%에 불과합니다. 일부 하드웨어 매출이 있긴 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은 있긴 하지만 일단 이익은 적자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에 대해서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줬고요. 상대적으로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대비해서 정말 가파르게 떨어진 상태인데 연말에 한때는 $700 넘는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570 선에 오늘 기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메타 약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고 쪽으로 상당 부분 비중을 싣고 있다 보니까
경기 변동에 민감한데요. 일단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은 광고부터 줄이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불거질 때 관세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리스크는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최근 메타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도 했죠. 그래서 CEO 본인이 주식을 현재 고평가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은 테슬라입니다. 인도량, 판매량, 그리고 최근의 브랜드 가치 추락,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 같은 것은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관세 노출도는 중간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 관세율이 최초 발표됐을 때 테슬라는 일단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일단 미국에서 100%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 수혜주로 분류가 됐지만 점점 다른 자동차 주식과 마찬가지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영향은 받는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긴 했죠. 우리가 완성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해외 시장에도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정책은 테슬라에 굉장히 중대하고 영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에 어떤 수혜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선을 좀 그은 부분도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부품 쪽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관세 쪽에서 많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부품에 대해서는 이 관세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성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장 4월 2일부터 25%의 관세율이 부과가 되지만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부품들은 자국에서 생산되고 어떠한 부품들은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동안 일부 관세 정책이 딜레이가 되거나 조항에 좀 조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래서 운신의 폭은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CEO의 존재 자체가 특히 정치적인 행보가 리스크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M7 빅테크 주식들의 관세 리스크, 노출도를 종합해 보면요. 가장 적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은 광고 쪽에 비중을 싣고 있는 메타, 그리고 마찬가지 소프트웨어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알파벳이었습니다. 이 두 주식 모두 주가가 떨어진 상태였고요.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관세 정책 발효의 날, 조금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 그리고 수혜주와 피해주가 분석이 될 때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